오빠, 한 번 더, 제발. 새벽 3시. 그녀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꽉 조였어요. 마치 저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 여자, 대체 뭐지?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완벽한 명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 올해 52입니다. 아내의 은지를 잃은 지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죠. 6개월 투병 끝에 아내는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와 두 아들이었어요. 민준이 10살, 민서 8살.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던 자리. 이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몸이 반응했어요. 1년 넘게 참았으니까요. 하지만 침대 옆 서랍을 봤습니다. 거기엔 아내 사진이 있었어요. 손을 걷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52점, 아직 젊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태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좀 와줄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병원 특실. 장모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태수야. 왔구나.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옆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췌장암이래. 말기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대.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에 이어 장모님까지. 울지 마. 나 이제 딸 만나러 가는 거잖아.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태수야. 네. 장모님. 한 여자를 부탁하고 싶구나. 네. 우리 딸 친구. 서연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여자. 연주가. 왜요? 그 애를 내가 만나줬으면 좋겠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그 애 혼자 살잖아. 48살인데. 결혼도 못했어. 남자들이 그 애를 못 버텨. 너무 강해서. 장모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근데 너는 다를 거야. 넌 든든하니까. 그리고 민준이 민서한테 엄마가 필요하잖아. 목이 막혔습니다. 장모님. 은지도 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길. 그리고 애들한테 엄마가 생기길.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탁이야. 태수야. 연주 좀 만나줘. 한 번만이라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이틀 후. 장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주. 장례식장. 문상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의 유일한 사이였으니까요. 민준이와 민서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 안을 날아갔어? 민서가 물었어요. 응. 엄마 만나러 가셨어. 그럼 외할머니도 이제 안 보는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응. 그때였어요.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서연주였습니다. 키가 컸어요. 170은 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에 띄는 몸매였어요. 원피스 위로 드러나는 탄탄한 체형. 그녀가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를 올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간 후 연주 씨 혼자 영정 앞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연주 씨. 그녀가 놀라며 돌아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아내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갑자기. 연주 씨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그녀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1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모. 민서가 달려왔어요. 연주 씨가 얼른 몸을 떼었습니다. 민서야. 연주 씨가 민서를 안아 올렸어요. 이모, 외할머니 하늘 날아갔어요. 응. 이모도 알아. 이모는 왜 혼자 살아요? 민서의 질문에 연주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이모는 혼자가 편해서. 쓸쓸한 미소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외롭다고. 그날 밤 장례식장 빈 복도에서 연주 씨를 다시 봤습니다.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연주 씨. 오빠. 못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옆에 섰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오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연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응. 든든하다고. 은지 언니 복 많다고. 그리고 오빠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다고. 심장이 쿵했습니다. 장모님이 연주 씨한테도 말씀하신 걸까요? 연주 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남자들이 저 못 버텨요. 왜요? 너무 강하대요. 여자답지 않대요.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그냥. 연주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49제. 장모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법사님이 떠나고 사람들도 다 돌아갔어요. 연주 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 씨. 네. 오빠. 장모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주 씨 앞으로요. 연주 씨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읽더니 오빠. 이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사실 장모님이 저한테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연주 씨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런 말씀을. 연주야.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연주야. 이 편지를 읽을 땐 나 이미 없겠지. 너무 갑자기 가서 미안하구나. 연주야. 넌 나쁜 여자가 아니야. 다만 너무 솔직하고 뜨거울 뿐이지. 남자들이 널 부담스러워하는 건 그들이 약해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태수는 달라. 걔는 든든해. 널 받아줄 수 있어. 그리고 민준이. 민서한테 엄마가 필요해. 부탁이야. 연주야. 태수를 만나줘. 너희 둘은 서로를 살릴 수 있어. 항상. 널.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주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네. 어머님이 오빠한테도 말씀하셨죠? 네. 전. 연주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정말 이상한 여자예요. 무슨. 남자친구가 5명 있었어요. 고백이었습니다. 다 떠났어요. 저 때문에. 왜요? 제가 너무 과하대요. 연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번째 남자는 3개월 만에 도망갔어요. 제가 너무 자주 원한대요. 두 번째는 6개월. 못 버틴대요. 세 번째는 제 몸이 너무 세다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무섭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결혼 직전에 도망갔어요. 연주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전 여자답지 않나 봐요. 욕망이 너무 강한가 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연주 씨 손을 잡았어요. 연주 씨는 잘못 없어요. 오빠. 솔직한 게 잘못인가요? 연주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럼 오빠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연주 씨를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은 믿어요. 연주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시간을 주세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그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연주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민준이 민서 보고 싶어요. 그래요? 애들도 이모 보고 싶어 했어요. 주말에 제가 저녁해 줄까요? 괜찮으세요? 네. 하고 싶어요. 토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모다. 민서가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연주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애들아, 보고 싶었어. 이모, 오늘 뭐 해줄 거예요? 민서 좋아하는 떡볶이. 와,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연주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 부엌 쪽을 보게 됐습니다. 연주 씨가 요리하는 모습, 앞치마를 두른 뒷 모습, 가끔 돌아보며 웃는 얼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연주 씨가 민준이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어요. 마치 엄마처럼. 아니, 엄마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연주 씨가 씻고 제가 닦았습니다. 오빠,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거짓말. 힘들 거 뻔한데. 연주 씨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뻤습니다.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따뜻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연주 씨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 애들, 정말 착하네요. 은지를 닮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연주 씨 무릎에 기댔어요. 이모, 우리 엄마 되어줘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민서야.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하지만 연주 씨가 민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는 엄마 없으면 외로워요. 연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외로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왔습니다. 연주 씨가 아직 있었어요. 늦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혼자 가기 싫어서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뭐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외로우시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네. 저도요. 연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가야겠어요. 연주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에 남은 그녀의 온기.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연주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따뜻함.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 씨를 생각하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이들이 학교 캠프를 갔어요. 1박 2일.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연주 씨였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 쇄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빠, 애들 없죠? 들어가도 돼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와인잔을 채우고 건배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잔, 두 잔.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올랐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연주 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오빠가 좋아요. 은지 언니 살아계실 때부터 부러웠어요. 이렇게 든든한 남자가 곁에 있는 언니가. 그녀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 냈어요. 오빠, 너무 외로워요. 전 여자예요. 아직 욕망도 있고 사랑받고 싶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 순간 연주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러웠다가 곧 격렬해졌어요. 1년 만에 키스. 아니, 아내와는 이렇게 키스한 적 없었습니다. 연주 씨의 혀가 제 입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원피스가 허벅지 위까지 올라갔어요. 오빠, 못 참겠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숨소리가 거치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서두르면서도 떨리는 손길. 방으로 가요. 일어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원피스 지퍼를 내렸어요. 천천히. 옷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속옷만 남았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 몸의 윤곽을 비췄습니다. 탄탄한 허벅지, 잘록한 허리, 가슴의 곡선. 48세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팔로 가슴을 가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야했습니다. 예뻐요. 정말.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그녀의 몸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피부가 맞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키스가 이어졌어요. 목으로, 쇄골로, 가슴으로. 오빠, 천천히는 못할 것 같아요. 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위에 올라탔을 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 입에서 조였어요. 이렇게 조이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좋아요? 연주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위아래로, 원을 그리듯. 연주 씨, 잠깐, 안 돼요. 멈출 수 없어요. 그녀의 움직임이 격렬해졌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녀 이마에서, 목덜미를 타고. 오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그녀 몸 전체가. 그리고 절정의 순간. 오빠. 그녀가 제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빠. 최고였어요. 연주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오빠. 한 번 더. 제발. 그녀가 다시 제 위로 올라왔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이번엔 오래 하고 싶어요. 두 번째가 시작됐습니다. 더 격렬했어요. 그녀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새벽 3시가 넘어서였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과하죠?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지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황홀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몸은 완벽한 명기였습니다. 조이는 힘, 움직임, 반응. 모든 게 쟤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하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침대 옆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오빠. 깼어요? 뒤에서 연주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그녀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틀어진 머리. 맨 어깨.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어젯밤 연주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또 과했죠? 3번씩이나. 오빠 힘들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오빠 얼굴 보면 알아요. 지쳐 보여요. 연주 씨.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오빠도 결국. 저 부담스럽죠? 다들 그랬어요. 연주 씨. 처음엔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결국엔 도망갔어요. 너무 세다고. 무섭다고. 여자답지 않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정말 이상한 여자인가 봐요. 욕망이 너무 강한가 봐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 은지의 목소리.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연주 씨. 미안해요. 전 은지를 배신한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은지가 떠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연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알아요. 오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연주 씨. 뭐 하는 거예요? 가야죠. 역시 안 되는 거였어요.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빠. 연주 씨. 어머님이 오빠한테 저를 부탁하셨지만 역시 무리였나 봐요. 전 너무 과해요. 오빠한테도 부담이죠. 신발을 신었습니다. 연주 씨. 기다려요. 일어나서 그녀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젯밤.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여자로 느낄 수 있었어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떠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갔어요. 침대 시트에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기도. 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 냄새가 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 잘못됐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에 완전히 밝아졌어요. 토요일 아침. 아이들은 내일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몸. 그녀의 신음. 그녀의 열정.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좋았다는 걸. 너무 좋았다는 걸. 은지와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지는 조용했고 수줍어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달랐어요. 적극적이었고 솔직했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환상적이었어요.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며 2주가 지났습니다. 연주 씨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이모 왜 안 와요? 민서가 물었어요. 이모, 바쁘나 봐. 이모 보고 싶은데?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몸, 그녀의 신음, 그녀와 함께했던 그 시간. 침대에 누우면 그녀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시트를 빨았는데도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혼자 그녀를 생각하며. 하지만 허전했습니다. 그녀가 아니면 안 됐어요. 연주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수 씨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태수는 달라. 걔는 널 받아줄 수 있어. 너희 둘은 서로를 살릴 수 있어. 장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연주 씨는 특별했어요. 아니,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 그녀의 열정, 그녀의 모든 것.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리웠어요.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안고 싶었어요. 금요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셨어요. 한 캔, 두 캔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녀 생각을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주 씨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사소함으로 넘어갔어요. 연주 씨, 저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연주 씨는 잘못 없어요. 제가 겁이 났던 거예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연주 씨 전화 주세요. 제발. 끊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어요. 한편 연주 씨도 그녀의 아파트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태수, 오빠. 부재중 전화 15통. 읽지 않은 문자 8개. 음성 사소함 1개.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오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태수의 품, 태수의 온기, 태수와 함께 했던 그 시간 너무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받아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침에 본 태수의 얼굴, 죄책감에 가득 찬 그 얼굴.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야.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태수를 생각하며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가 아니면 안 됐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근데 전 오빠한테 부담이잖아요. 울었습니다. 오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태수, 오빠. 존이 떨렸습니다. 받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미안해요, 오빠. 전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일요일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민준아, 민서야. 네, 아빠. 오늘 할머니 택할 거야. 아빠 볼 일 좀 있어서 아이들을 친정어머니 택에 맡겼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연주 씨 아파트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초인.